안녕하세요. 난세 영웅 진행의 장쌤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것들은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바로 확증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듣고 또 내가 원하는 종목만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계신 건 아닌지, 혹시 부정적인 부분은 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신지, 이런 부분 항상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계속 찾으려고 하신다면 이것은 바로 확증적 편향이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사과를 들고 있는데요. 이 사과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의 영웅이 해주실 텐데요. 목요일 밤의 남자, 바로 야정군 전문가입니다. 우선 프로필 영상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야정근입니다. 목요일의 남자 야정근입니다. 원래 목요일에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장미꽃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세미 씨한테 방금 넘겨받은 이 사과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과 몸에 참 좋은 거죠? 야, 이 사과가 요즘 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행동 제목에서 말하는 그 투자 심리학 쪽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님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난세 영웅에 많은 훌륭한 전문가님들이 나오셔서 다 여러분들에게 다 엄청난 부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요,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전문가로서 그 같이 한 목표를 가는 동지적인 의미로서 강의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님들이 물론 잘 리딩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토마토 시청자들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저는 최고는 아닙니다. 최고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다 최고이신데 저는 최고는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로서 남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제 회원들과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사과를 컨셉을 잡았습니다. 사과를 보면 이게 맛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과를 문득 들으면 이제 과학을 좀 하신 분들은 뉴턴이 생각나실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순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중력의 법칙이 탄생하게 되면서 뉴턴이라는 아이작 뉴턴은 역사의 한 인물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사과의 주인공인 아이작 뉴턴은 과연 400년 전에 어떻게 매매를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이작 뉴턴이 1720년도에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우리나라, 이 전 세계에서 주식 시장이 처음 나온 게 170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입니다. 주식의 역사는 이와 같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도 그때 주식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아이작 뉴턴은 천재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 과학자니까 천재겠죠. 그때 당시에는 보조지표도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고. 그런데 이 분이 과연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겠냐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IQ가 얼마 정도 높아야지 주식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워렌 버핏이 한 말은 겁니다. 주식 시장은 똑똑한 자와 똑똑하지 않은 자의 게임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자의 게임이다라는 말을 해요. 즉 똑똑하다고 해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없고 나는 머리가 나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의 IQ는 우리 시청자님들과 비슷한 120선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은요. 아이작 뉴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작 뉴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가 못했던가 어디 한번 그 아이작 뉴턴의 매매했던 지점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4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또는 지금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매매가 가능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요 지금 차트를 좀 크게 크로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게끔. 자, 지금 나오는 도표는요. 아이작 뉴턴이 주식 투자를 했던 지점을 갖다 도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1700년대 지금 시간은 1718년부터 1721년도와 아이작 뉴턴의 투자 매매 현황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처음에 주식 투자에 나섰던 것은 사우스시 스톡을 갖다가 언제 사들이냐면 약 180에서 200불 선에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서 사서 아이작 뉴턴은 익사이트 해피, 즉 매도를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구간이죠. 그것은 약 한 150%에서 200% 정도 수익이 났을 구간이에요.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더 갈 것이다. 왜? 아직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한테 권고를 합니다. 지금 파는 건 너무 무모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더 몰라. 그러니까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이작 뉴턴은 과학자죠. 그래서 아니다. 이 정도면 무지하게 올라온 거야. 한 배 올랐는데 이거 엄청나게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하고 끝내겠다고 끝내요. 그리고 나서 불과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주가는 800불 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800불 선까지.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판 거보다 약 1.5배에서 2배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은 여기서 흥분하게 됩니다. 흥분하면서 야, 내 친구들보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내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고 과학자고 영웅이고 또 대학 교수고 모든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주식 투자해서 내 친구들한테 졌다니 내 친구한테 졌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매수를 하게 돼요. 재매수를 하게 됩니다. 어느 선에서요? 800불 선에서 재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800불 선에서.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980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 20% 먹었다. 그거 봐. 나는 과학자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과학자, 위대한 과학자. 난 주식에서 드디어 내가 20%를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게 아니죠. 그 원리를 알아낸, 중력의 법칙을 알아낸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과학자로 칭송받을 수 있는 아이작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건 알아도 주가 떨어지는 건 몰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을 수 있죠. 머리가 아무리 또 과학적으로 집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 예. 바로 아이작 뉴턴은 여기서 욕심, 친구들과의 질투심, 이러한 방식을 작용하면서 심리적으로 이 사람은 이미 진게임에 들어간 겁니다. 즉, 이 800불에서 960불로 튀어 올라가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새까맣게 몰렸습니다. 아이작 뉴턴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 친구들은 다 빠져나갔죠.
아이작 뉴턴이 투자를 하는 시점에 빠져나갑니다, 친구들. 야, 난 팔았는데 아이작 뉴턴이 그래. 야, 이거 더 간다니까. 더 가. 내가 더 투자할 거야.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돈으로 하면 한 60억 원 정도? 지금 현재로 한 사람, 아이작 뉴턴이 투자한 돈이요, 이때 당시에 지금 돈으로 한 사람 60억을 투자합니다. 왜? 과학자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여기저기 강연도 다니고, 대학 교수고, 명예도 있고, 아이작 뉴턴이 투자했다니까 온통 개미들이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 960불에서 꼭지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결국 아이작 뉴턴은 이 주식 투자에서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불과 걸리는 시간은 2년 정도에서 1년 반 안에 거덜이 나죠.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건 400년 전 얘기입니다. 400년 전의 주식 투자와 과연 지금 21세기 최첨단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있는 이 컴퓨터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 모든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작 뉴턴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아이작 뉴턴보다 더 많은 투자에 최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본다면 답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400년 전이나 현재나 군중은 같다라는 겁니다. 400년 전에 투자했던 아이작 뉴턴이나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입니다. 물론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은 아닙니다.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최강의 전문가 군단이 여러분들 보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을 하십니다. 다른 쪽보다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400년 전이나 지금의 군중의 심리는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번 잠시 차트를 보면서 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했던 시점은 과연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던 시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보통 2006년 요때일 겁니다. 그죠? 물론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은 아닐 것이고요. 자, 지금 본다면은 아까 아이작 뉴턴이 투자했던 주식의 형태하고 좀 비슷하죠. 빠져나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이작 뉴턴이 빠졌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친구들이 털고 나가는 지점이고 아이작 뉴턴이 본격적으로 따라붙었던 지점은 이런 지점이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 지금 봐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최악의 결정을 했던 순간이에요. 520만 명이 저기서 거의 생사를 가르는 지점이었죠. 가만히 보십시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군중의 심리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저 지점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저 지점에서 20% 30% 먹었다고 박수치고 좋아했을 아이작 뉴턴이나 지금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같은 심리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 개인 투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에다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2007년도에 주식 투자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하셨는가? 옆집에 철이 엄마, 윗동에 뭐 402호 아줌마, 아니면은 남자분들은 직장의 김 과장, 박 과장, 최 부장, 이 주식 투자로 20% 30% 수익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혹시나 아이작 뉴턴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쟤보단 뭐가 꿀리지? 아이, 저 사람이 20% 수익 났어? 나도 할 수 있지 않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니었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아이작 뉴턴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심리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에도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군중심리, 주식 투자, 즉 돈 앞에서는 똑같은 심리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즉 투자처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식에서 심리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도 깡통을 쳤습니다. 400년 전에 말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520만 명이 주식 투자 계좌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로 본다면 성인 인구 30대 이상의 30세 이상의 인구 세비로 본다면 엄청난 인구수입니다. 한 3,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30세 이상이. 거기서 500만 명이라면 거의 7%에 해당하는 겁니다. 10%가 넘죠. 그죠? 10한5%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은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520만 명 중에서 주식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률, 즉 3,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입니다. 즉 520만 명이세요.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연간으로 520만 명,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럼 또 그 중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520만 명에서 520만. 그래서 3만 명이면 몇 퍼센트일까요? 1.5%입니다. 즉, 100명에서 1명 반만 수익을 3천만 원 이상 낸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최고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야전권을 보기 위해서 이 토마토를 클릭 버튼을 누르셔서 TV를 보시지만 또 버튼 누르면 환경 뭐뭐 이렇게 해서 또 나가겠죠. 다들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강연을 다니고 하고 합니다. 하는데 1.5%만 돈을 벌어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뭔가요? 다 깨졌다는 얘기. 이게 공식 집계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한 노력. 그러나 아주 단순한 원리도 있다는 거예요. 즉, 심리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합니다. 심리 상태가. 심리. 오늘따라 글자가 안 써지네요.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심리 상태,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를 든다면 저는 심리적인 측면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간에 주식을 리딩하지 않습니다. 20년이 됐지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간에 주식 뭐 사세요, 파세요 한 적이 없어요. 야간에만 합니다. 야간에. 그럼 야간은 무슨 매매를 합니까? 매매 안 합니다. 왜? 이미 가격은 정해졌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살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는 거지 정해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주간에는 포기를 하느냐? 많은 분들이 다 주간에 하시죠. 근데 전 주간에 하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주간이라면은 파도가 넘실대는 거예요. 이 종목 올라갔다 떨어지고 저 종목 올라갔다 떨어지고 저쪽이 모아가고 막 정신이 없어요. 1800개가 오르락내리락 쉽게 보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파도가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여러분들이 지금 낚싯대를 넣고 고기를 잡는 거거든요. 과연 태풍이 몰아치는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해서 과연 고기를 잡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위험부담이 크죠. 왜? 낚시질 잘못하다가는 그 파도에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체된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봐요. 야간에 보면 요동치지가 않잖아요. 다 멈춰있는 겁니다. 멈춰있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내일 낚싯대를 어디다 들여올 것이냐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간에는 리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 토마토 한지 한 6년 됐는데 6년 동안 저는 주식을 주간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주도주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미 씨, 잠깐 우리 게시판 정리 좀 할까요? 자, 우리 야정근 전문가께서 또 우리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이성적인 과학자인 뉴턴이 또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또 참담한 낭패를 봤다는 이야기 잘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 우리 게시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누가 놀러 오셨을까요? 그림자 전사님, 역배열님, 산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비스트님, 디디딩님, 그리고 푸들님, 라인님, 어머님, 차자타님, 하이게이님,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님 등등 많은 분들이 보이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림자 전사님의 글이 저는 눈에 띄었는데요. 야정근 전문가님은 돌을 닦아서 황금을 만드는 전문가다. 또 이렇게 좋은 표현을 남기셨어요. 또 전문가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다 칭찬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들으셨던 강의 조금 아쉬우셨다면 계속해서 한번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좀 부담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보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 부자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러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는 부분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는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페이스를 맞춰주는데 저는 그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가장 놓치기 쉬운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야정근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이 파도치는 이 주식시장에서 가끔 잊어버렸던 것을 그거 내가 잊어버렸었던 거지. 이 부분을 다시 튕겨야겠다. 하여튼 리필할 수 있는 다시 되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최소로 줄여갈 수 있는 그것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지. 자, 종목 나갑니다, 여러분. 댓글 다시피 이거는 못합니다, 전 때려 죽여도 그걸 못해요. 왜냐면은 제가 참 사담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상은 그렇습니다. 저 하나를 보고 지금 제 회원 중에 한 80%는 1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회원들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공개방송을 보셨다면 제 공개방송 제목에 공통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박이란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20% 수익 났다, 30% 수익 났다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음악방송이라고만 써요. 그리고 제 시향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문가란 칭호를 주셨어요. 그건 내가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칭호를 내린 겁니다. 주신 거죠. 그러면 당신은 나하고 다르다. 프로다라는 얘기거든요. 전문가는 프로페셔널입니다. 프로라면은 프로다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공개방송할 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전문가가 수익률이 100% 이상 나온 종목이 없다면은 공개방송에 그 종목을 제목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50% 수익, 30% 수익은 아예 거론도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문가는 칭호를 주셨잖아요. 그럼 전문가답게
여러분들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만 하시면 20% 30% 수익 냅니다. 그러면 저는 전문가고 하면 저는 100%가 수익이 났을 때만 그 종목을 타이틀을 걸어요. 무슨 종목? 100% 수익 달성. 요렇게만. 대박이란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파생을 하지만 옵션 수익에서도 이번에도 뭐 한 거의 1500%, 2000% 이렇게 수익 났어도 절대로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공방도 안 해드려요. 왜? 그거는 전문가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죄송스러운데. 많은 분들한테 죄송한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가는 여러분들의 어드바이스, 충고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컨트롤 해주는 사람입니다. 장사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사꾼 기질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뭘 해주겠을 테니까 와라 이런 소리 못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입 상담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말이 뭐예요? 애지간하면 가입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어났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도 정 안 되면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 그땐 가입하셔도 좋겠지만 저한테 오셔갖고 뭐 하루에 수익이 얼마예요? 한 달에 수익이 이럴 거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하고 같이 이 기나긴 시간을 같이 헤쳐나가면서 동반자적으로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는 거지. 내가 뭘 막 집어 던지고 이거 하고 이거 해서 당신들 내가 얼마를 벌어줄 테니까 와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럴 자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고라는 말을 쓰고는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라면은 나를 믿는 자에게 대못을 받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게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란 칭호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칭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내용으로 가죠. 사과는 떨어진답니다. 주식도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에 올라가면 떨어진다예요. 뉴턴도 깡통을 쳤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뉴턴이 여기서 다쳤냐는 겁니다. 뉴턴의 페인 원인을 보면 이것은 행동 제목학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일정한 학문에 분명히 기인한 겁니다. 행동 제목학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재무적으로 즉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 연구하는 부분이에요. 학문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뉴턴은 군중 본능에 실패했던 겁니다. 군중 본능에서 휩싸여서 막판에 추격 매수를 했고 이 부분에서 과거 주가 수준에 집착을 했던 거죠. 그것을 갖고 우리는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앵커링, 박는다는 거예요. 고정화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페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의 욕망과 생각에 사로잡힌 확증적 편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한번 제가 강연에 갔던데 농우바이오를 한번 상담받은 적이 있어요. 5월 달인가? 그때가 32,000원인가 했을 때요. 근데 제가 그때 상담하면서 농우바이오 이거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밀릴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농우바이오 뭐 실적이었다고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주가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왜? 가격 대비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려서 청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33,000원, 3만 원대로 떨어졌을 텐데 한 10% 손실이라도 빼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확정적 편화, 자신의 욕망과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집착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이런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엔 친구에 대한 시기입니다. 친구에 대한 시기. 즉,
뉴턴이 자기 친구들이 나보다 더 수익을 많이 했다는 소식을 듣자 뉴턴은 흔들리는 거죠. 에이,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는 과학자인데.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야, 김 과장이 이번에 300 먹었어? 야, 내가 부장인데 내가 그러면 500원 먹어야지, 뭐 이런 건 아시니? 아니면 여성분들 같으면 개모임 갔을 때, 어머, 누구 엄마? 이번에 주식에서 재미 좀 봤다며. 아, 예, 조금 먹었어요. 한 5% 먹어갖고요. 한 60만 원 먹었어요. 어머, 그게 어디야?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시죠. 내가 저 옆에 애보다 못한 게 뭐 있지? 몸매 됐지, 얼굴 되지, 학벌 되지, 애들 공부 잘하지,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자, 이제부터 채널 고정이다. 뭐 이런 거 아니셨어요?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400년 전에 뉴턴이 실패했던 원인을 그대로 전철을 밟으신 겁니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망은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뉴턴을 망하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편향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간다면 제가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주식이 처음부터 이게 20만 원, 30만 원짜리가 아니었죠. 출발점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10,000원에서부터 20만 원. 그죠? 어떤 거는 5,000원에서 뭐 3만 원. 시작점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 1,800개 주식시장에서 시작점을 찾아낸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편안한 매매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주간에 주식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야간만 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자칭이지만 그래도 최고의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마 2008년도, 2009년도에 회원이었다 나갔던 분들은 그때 당시 제가 주도주로 잡아들인 종목이 지금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아실 겁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이 종목으로 이만큼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종목은 그때 당시에 3만 원대였지만 지금은 현대중공업하고 같은 가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주식은 주간에 꼭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시작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작점. 모든 것은 시작이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20살이던가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7살이던가요? 결혼해서 부부가 사랑의 잉태를 해서 태어난 게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20년, 30년 키워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언제까지 여기서 난세용을 할지 모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남은 기간이 이 야전군하고 시작점만 찾아보자. 이제 하나하나 그 베일을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게시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밤 또 야전군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게시판에 참 많이 보이시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보니까 콘크리트님, 은봉탑범님 등등 많은 분들 계속해서 보이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질문을 남기신 분이 눈에 띄네요.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필명이 사면은봉님이신데요. 질문 남겨주셨어요. 야전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전문가님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신다면 어떤 것을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요즘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건 차한자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잠시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보이시죠? 최고의 시청자를 위한 방송 보이시죠? 이거 크로즈 좀 해주셔요 여기. 자, 저는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조지표를 보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 많죠 보조지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보조지표입니다. 어떤 기법도 기법이란 건 없습니다. 저한테는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계에서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과연 보조지표를 사용했을까요? 보조지표를 창시한 그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됩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벌질 않았어요. 그 보조지표를 사용하지도 않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 있을까요? 보조지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조지표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자기는 보조지표를 모른대요. 그럼 답은 하나잖아요.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워렌 버핏 책을 한 권쯤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 자, 내가 오늘부터 주식한다. 계좌 트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놈이 누구야? 워렌 버핏이야. 그래, 책 한 권 사서 보고 가치 투자, 뭐 여러 가지 떠들군, 덮고 방송 딱 들고 존경하는 전문가님 무슨 종목 50% 어떻게 할까요? 이 책을 왜 읽으셨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다며요. 그럼 부자답게 하시면 돼요. 그럼 세상에 최고로 부자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워렌 버핏 스타일. 워렌 버핏은 1년에 2번 매매합니다. 만약에 워렌 버핏이 한국에 와서 이토마토에 와서 증권 전문가가 됐다면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굶어 죽습니다, 한국에서는. 1년에 2번 매매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세계 최고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그 회원들이에요. 워렌 버핏이 한번 크게 실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1970년대 때 오일 쇼크 났을 때 한번 거덜이 납니다. 근데도 워렌 버핏을 끝까지 믿고 회원들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지금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오면서 수백만 명으로 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매매는 2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능 안 했지만 한국에서도 가능해져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저 가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들이 허울 좋게 내려오는 보조지표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농락일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인들이 400조 원의 대한민국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보조지표를 사용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보조지표를 누가 설명할 것 같습니까? 기관에서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과연 기관들은 그렇게 할까요?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몇 천억, 몇 조 원을 갖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조지표 놓고, 여기 매수, 여기 매도. 이거 미친 짓입니다, 그거. 그러면서 개인들한테는 그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세 사람 싸움입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 이 2명이 짜고 한 사람의 돈을 등쳐먹는 세상이에요. 누구 하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앞잡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세계 최고의 부자는 보조지표를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전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점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타도 좀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큰 그릇이 되시라는 겁니다. 큰 그릇이 되자. 큰 그릇이 되자. 큰 그릇.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가로서 큰 그릇이, 즉 부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원칙을 지키시고 규정대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심리적인 요인, 아까 설명드렸던 아이작 뉴턴 같은 생각을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워렌 버핏 스타일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간에 리딩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야간에 일주일에 4번 합니다. 1시간씩. 좀 특별한 경우는 1시간 30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낮에 노십시오. 낮에 노세요. 낮에 1800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걸 다 그 파도를 치는 곳에 거기에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배에 노를 젓고 낚시를 하신다고 하십니까? 일단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을 거예요. 주간에 자꾸 주식 차트 보고 뭐 이거 보고 하면 여러분들 정신 없어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아, 외국인 판대 오른데 뭐 했대. 거기다 또 방송마다 돌아가면서 보셔야죠. 내일부터 이토마토에서 방송은요. 이토마토 하나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20만 명에서 수익 낼 수 있는 3만 명이라고요. 그럼 1.5%라고 그랬죠. 전문가가 1000명 있으면 그 중에서 성공할 전문가는 한 1.5명이란 얘기예요. 나머지 전문가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언컨대.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채널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이십시오. 몇 번으로? 이토마토 방송으로 딱 고정. 그러시면 어느 정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해드릴 얘기가 많은데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못한 얘기는 뭐 공방을 통해서 해드리던가 아니면 다음번 방송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정군이었고요. 오늘 날씨가 추웠습니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은 사과를 떨어뜨리는 건 알았지만 주식 떨어지는 건 몰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토마토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은 주가 떨어지는 것도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대한민국의 최선의 전문가 야정군이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야정군 전문가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어떠셨나요? 내일도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꼭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또 야인 시대를 통해서 종목 진단도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난세 영웅은 찾아옵니다. 내일도 채널 고정 꼭 해주시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